20명 중에 1명이 비건이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청자가 3,900명인가요? 비건 200명입니까 여기? 아니야? 2021년 마지막 마티뉴스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새로 나왔어요. 굴소스 별로 크게 관심 없죠. 이제는 뭐 대게 굴소스 들어가 봤자 그냥 게 들어간 굴소스 정도다. 케요네즈 이것도 크게 관심은 없죠. 그냥 나왔다 신기하다. 불닭볶음면 뭐 불닭볶음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작년이랑 올해랑 변함없이 계속 나오는 거지. 시공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죠. 계속 나오는 거지 그냥. 요거는 응모를 해가지고 나온 응모작들입니다. 도짝대기랑 돼지밥 그릭복숭아. 이 그릭복숭아는 요새 올여름 핫했던 SNS에서 핫했던 그릭 모모 있잖아요. 그릭 요거트랑 복숭아랑 같이 먹는 거. 뭐 그걸 컨셉으로 해서 나온 거고, 도짝대기는 이게 그 제주도 사투리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곤약 리조또. 이 곤약 리조또를 제가 거의 한 2년 전쯤에 리뷰를 했습니다. 2년 전쯤에 나온 건 리뷰를 했거든. 정말 최악의 맛이야.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다이어트 식품이었어. 곤약죽 진짜 맛이 없었거든. 근데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맛있어졌나. 또 이제 대기업이 만든 거란 말이죠. 동원에서 양반죽 만드는 데서 만든 겁니다. 양반죽. 그래서 이 죽에는 굉장히 내공이 있는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과연 이제 맛이 있나 없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곤약죽이 다이어트 제품으로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사실 칼로리가 적으니까. 근데 확실히 씹는 질감이 쌀로 만든 거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그래서 간은 맛있을 줄 모르겠지만 딱 이제 씹는 순간 뭐지? 약간 개구리알 씹는 느낌? 이런 게 나서 싫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나왔다. 자, 콜라보 상품들. 호빵은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번에 나온 거는 단팥 두유입니다. 요거는 저처럼 이제 팥을 좋아하는,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팥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오면 항상 그 비비빅, 메가톤바, 누가바 이런 거 사오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비비빅 이런 거 찾아 먹고 막 스타벅스에서 팥 라떼 이런 거 있으면 뭐 환장을 하고 먹어요. 이게 나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다. 맛이 뭐 그런 게 있고, 뭐 아침 햇살 떡이라니. 이것도 이제 아재 맛이라는 거죠. 이거 왜 먹어보고 싶지?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먹어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 동네도 다 아재의 맛인 것 같다.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맨날 보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크, 초콜릿, 뭐 오레오, 뭐 크게 짚고 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연석 셰프님 안심 스테이크 킷이 나왔네요. 출연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대해드리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고든 램지 버거가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 1월 7일 날 오픈합니다. 저는 고든 램지 버거 코리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1월 3일에 방문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볼 건데 촬영 괜찮다 해가지고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까운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고든 램지님이랑 촬영을 할 수 있었어. 인터뷰를 독점적으로 잡아주신다고 연락이 왔었어. 고든 램지 코리아에서. 근데 12월 17일 날에 코로나 방침 강화 뜨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아웃.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무튼 그 1월 3일 날 여기 버거 가가지고 먹어볼 거고, 또 한번 먹으면 또 가서 따라해 봐야겠죠? 그래서 고든 램지 버거를 빅사이즈로 만들 거를 컨텐츠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먹고 따라하기. 글쎄요, 이 31,000원 가치가 있을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20명 중에 1명이 비건이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청자가 3,900명인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에 비건 200명입니까 여기? 아니야? 200명 돼? 어떻게 20명 중에 1명이 비건인 거지? 대한채식 비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올해 250만 명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채식 비건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250만 명인가 봅니다. 이 250만 명의 구매력이란 무섭다. 비건을 먹는 사람들은 비건 신제품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살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특화 제품이니까. 그래서 비건 제품이 잘 팔리나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건 버거가 나왔는데, 또 이제 비건의 냄새를 맡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죠. 이 압도적인 만두 판매를 자랑하는 킹비고에서, 킹비고라고 하는 이유는 2월달에 비비고랑 광고가 있기 때문이죠. 비건 교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플랜테이블 비건 교자. 그리고 심지어 비건 김치라는 게 있답니다. 비건 김치를 하려면 뭘 안 써야 될까요? 액젓을 쓰면 안 되겠죠. 새우젓, 까나리 액젓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소금으로만 맛을 내는 건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건 인구는 20명 중에 1명이다. 비비고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비건들을 위해 가지고 비건 왕교자와 비건 김치를 팔기 시작을 했다. 뭐 이 정도. 점점 이제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데 이게 대형 그 기업한테도 퍼지나 봅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무인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도 없고 여기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집 앞에 맨날 있는 거잖아요. 말이 무인 배라지. 모두의 아파트 앞에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던 건데 이제는 대기업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된다는 얘기죠. 원래 대기업들은 이 중소기업들이 하던 것 중에서 잘 되는 거를 갖다가 씁니다. 검증된 거를 갖다가 이제 안 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던킨도너츠도 나올 수도 있고 파리바게뜨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 가장 쉬운 거는 워낙 유통기한도 길고 제품이 뭐 이제 뭉개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럴 일도 없고, 빵 같은 거는 뭐 찌그러지거나 만지면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건 이렇게 다 멀티팩으로 네모나게 나온 거니까 아주 간략하게 팔 수 있어서 먼저 시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용의 넥스트 레벨이 이제 뭔가 기괴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똥을 연료로 재사용해가지고 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환경 문제가 되는 게 소를 키워가지고 여물도 많이 먹어가지고 온실가스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환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메탄가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탄가스의 주범인 소똥을 돌려서 철강 제품을 만든다 라는 건데, 지금 4톤의 똥을 가지고 말려서 마른 똥 1톤으로 만든 다음에 이 마른 똥을 석탄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연료로 쓴다는 거겠죠. 똥으로 쇠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 소똥으로 쇠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무슨 뭐 사이버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똥을 연료화 시켜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가지고 집어넣었는데 12월 25일부터 오늘부터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해야 돼요. 기존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랑 섞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투명 페트병 전용함에 따로 담아야 된다.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원래 이 플라스틱에다 놓고 하얀색은 따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을 가보잖아요.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분리수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가 항상 궁금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효과가 확실한 건가? 약간 그런 거지.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해주면은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내용 공유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시켜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얼마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길러서 먹어보겠습니까? 이건 LG에서 나온 제품인데 뭐 LG 말고도 이런 데서 만들었어요. 이런 그 집에서 키우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LG에서 되게 이쁘게 뭐 와인 셀러 같이 해가지고 디자인 돼가지고 만든 이런 게 있어. 키움인가 뭔가? 되게 비싸더라고. 200만 얼마인가 그래. 사실 그걸 사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조회수가 못해도 한 200만 이상은 나와야 원가가 나오더라고. 사실은 이런 비슷한 거를 매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매장에서 키우면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뜯어서 줄까 이래서 제가 견적을 좀 알아봤습니다. 개 비싸. 매장에 약간 인테리어 같은 느낌으로 이걸 설치하려면 뭐가 4천만 원이던데. What? 4천만 원이 어딨어. 지금 4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방송 컴퓨터를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집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옮겼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렸죠.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지고 집에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식물 재배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80%가 된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5명 중에 4명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야. 하지만 안 사는 거지. 다 알고 있지만 안 사는 게 더 치명적인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주면 살 수도 있지만 5분의 4는 알면서도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다. 길러서 드셔보시겠습니까? 안 먹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이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주말 농장을 몇 달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